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예수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증권주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과거에도 제가 한 3번 정도 영상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해서 2개월 해서 서학개미가 움직인 이제 증권시장에서 해외 주식을 좀 많이 이제 매수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영상을 남겼던 게 있었고, 그래서 증권주 이때도 아마 실적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한 번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ETF 상품이나 ETN 상품들, 그래서 증권 섹터에 전체 투자하는 그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배당을 좀 증권주가 많이 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신증권이 거의 배당이 한 올해 예상이 그때 되는 건 한 10% 이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대신증권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까지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져서, 그러면 과연 그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업들,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증권주 섹터에 대해서 이제 4분기를 지금 벌써 10, 11, 12 이제 4분기가 벌써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과연 그럼 증권주의 실적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이쪽 섹터에 대한 어떤 비유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증권주 섹터 이제 전체 한 번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죠. 코덱스 증권.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주 5개 이상, 전체 섹터 한 10개 정도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 이후로 다른 섹터들도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증권주도 이제 꾸준히 거의 크게 하락 없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증권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14만 4,500원까지, 이게 12월 4일 기준이네요. 그래서 12월 4일 기준으로 했는데 거의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저는 결국 이제 실적이 증권주들이 잘 나온다. 그 이유는 이 증권주가 생각보다 이제 가장 많은 수입을 버는 게 결국 이제 고객 예탁금에 대한 이제 거래 수수료하고 이제 신용이죠. 주식 신용으로 인한 이자 수수료, 이제 그게 제일 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이제 결국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은 이제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증시 자금 동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고객 예탁금하고 옆에 보시면 이제 신용잔고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월달 이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분기인데, 4분기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고객 예탁금이 좀 이제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4분기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신용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결국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고객이 증권사로 돈을 많이 예탁을 했고, 결국 그 돈을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수수료를 증권사에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니까 그런 게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잔고도 조금 떨어졌다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신용잔고도 계속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잔고에 따른 이자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 정도, 11월 31일까지 만약 이제 30일 날이 끝나죠, 증시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보셔서, 이게 날짜별로 네이버에 가시면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3분기 하고 보는 거죠. 3분기가 이제 7, 8, 9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7, 8, 9 때 한번 모아서 고객 예탁 자금이 얼마 정도 된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신용잔고도 이제 3개월치랑 3개월치 비교해 보는 거죠. 7, 8, 9하고 10, 11, 12에 이 신용잔고가 어떤지. 그래서 10, 11, 12가 월등하게 더 높다 그러면은 이 증권주 섹터 쪽에는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된 거고, 결국은 거래 수수료나 이자 수수료가 나와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로만 이제 보면은 좀 전체가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MTS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거의 1년 동안 이 검은색은 이제 이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고, 이 빨간색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작년도에 이제 이게 30조거든요. 이게 억 원이라서 이제 30조가 안 됐죠.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30조가 안 됐고,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증시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이제 동학 뭐 개미라고도 얘기하고 뭐 서학 개미라도 얘기하고 주변에 지금 뭐 아침에 지하철 타면 항상 다들 뭐 보면은 요즘 과거에는 뭐 게임 많이 하고 뭐 만화 보고 이런 분들 많으셨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주식 열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모임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점심시간 되면 뭐 주식들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뭐 관심들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예탁금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신규 계좌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지금 뭐 보시면 이제 1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뭐 59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이제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도 뭐 작년에 한 뭐 10조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한 올해는 1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금이 많이 이제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쭉 이제 계속 상승을 한 모습이죠. 예, 이제 이 신용잔고도 계속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분기죠. 전분기 이제 아까도 얘기한 이제 7, 8, 9, 3분기하고 이제 10, 11, 12에 과연 이제 증시 자금, 고객 예탁금과 신용을 볼 건데 우선적으로 고객 예탁금 보면은 좀 이제 9월달에 그때 아마 대주주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몇 번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증시가 좀 이제 급락하고 급등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와 맞춰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럴때는 기본적으로 7월 달보다는 뭐 계속 높죠. 10, 11, 12 그리고 7, 8보다는 높고 근데 9월 달에 조금 높았거든요. 거의 한 뭐 59, 뭐 60조까지도 아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시 그 부분이 왔고 과연 이제 12월 달 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증시자금, 이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이게 정말 60조 계속 유지되고 넘어가고 이 9월 달보다 더 상승이었다. 전체적으로 이 7, 8, 9보다 10, 11, 12가 고객 예탁금이 더 높았다라고 하면은 증권주에는 결국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거래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뭐 좀 증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신용잔고는 그냥 보기에도 뭐 지금 뭐 10월 달부터는 좀 정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7, 8, 9에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정체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좀 더 이자 수익률이 좀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봐야 되지만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거 매크로하게 굉장히 이제 큰 부분 보고 뭐 더 자세한 부분들은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다양한 뭐 증권사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깊게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증권주 섹터가 좀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 이제 실적 확인을 이제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확인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9월달 실적 예측을 하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 평균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에 2라고 써져 있는 건 이제 eestimate라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이제 증권사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을 한 거고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11월 16일 돼서 이제 실적이 나온 건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차이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3분기의 실적을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게 봤는데 이 증시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이베스트 증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증권주 섹터를 3분기를 이렇게 2분기 때보다 좀 안 좋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한양증권도 이 예측치죠. 애널리스트 예측치, 이스티메이트는 한 98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246억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3분기가 오히려 2분기보다도 실적들이 잘 나온 그 증권사들이 좀 많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여기 이제 증권사 제가 뭐 다 증권사를 다 불러온 건 아닌데 이제 뭐 주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증권사들을 한번 그 숫자들을 이제 밸류 이제 실적도 나온 것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12월 아마 4일이죠. 그래서 12월 4일 막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아마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뭐 증권사긴 하지만 뭐 다른 투자 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회색을 좀 쳐놨고 우선적으로 이제 요 위에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가총액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채총액을 넣었거든요. 부채총액을 넣은 이유는
이 증권주나 뭐 은행주, 보험주는 결국은 뭐 고객의 예탁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가 거의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100% 가까이가 아마 그 부채 비율이 엄청 높게 나올 거거든요. 100% 이상 다 넘어갈 거고. 근데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채 비율에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대신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따 영업이익은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그래서 부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거나 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더 잘 나온다 그러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쪽에는 부채가 많다고 그래서 그냥 뭐 안 좋다, 뭐 100%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친 걸 수 있죠. 잘못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이 100% 넘으면 뭐 투자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른 거고, 이제 뭐 보험이나 은행, 그다음 증권 같은 건 거의 다 100%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볼 때는 부채의 증가율보다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 실적의 증가율이 더 높으면은 이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CB나 이제 BWR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제 채무죠. 예. 이제 사채라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물량이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한 거고. 그래서 보면 뭐 키움하고 유한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희석 물량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이 CB나 BW 물량이 과연 시총 대비해서 총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잡아놨고, 그리고 뭐 배당 작년도, 예, 작년도 이제 배당이 얼마였는지 그거 기준하거나 올해 이제 예상 배당인데, 그러면은 이 배당 대비해서 이제 12월 4일, 예, 그날 금요일 날 주가 대비해서, 예,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뭐 BPS, 뭐 PBR, 그다음에 ROE 같은 거는 이제 뭐 넣어놨는데, 이거는 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그냥 이런 네이버나, 예, 이런 데 보고서 그냥 옮겨놓은 것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뭐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좀 이걸 봐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ROE는 조금 더 떨어지게 좀 나올 수 있지만, 뭐 BPS나 뭐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런 뭐 고퍼주가 아니죠. 이제 PBR이 뭐 높게 나오는 주식들이 아니고, 이제 성장성을 많이 보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자 금융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본 대비해 이제 그 자본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싸게 나오죠. BPS 같은 게. 그래서 대부분 아마 현재 주가가 BPS, 예,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대부분 더 쌀 거예요. 예, 싸서 보통은 뭐 BPS로 보면 뭐 아마 다 좋게 아마 숫자들은 보일 거고, 뭐 그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PBR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률 대비해서 이제 자본 대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다 이제 0점대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키움이 좀 한 1.34니까 키움이 최근 아마 좀 많이 이제 좀 주가가 올라서 아마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SR하고 PBR, 뭐 부채 대비 영업이 하나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아마 좀 별로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증권주 볼 땐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건 하나 넣었는데, 아까 얘기한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과연 몇 배가 되는지. 그래서 이게 좀 낮은 게 이제 이 부채, 남의 돈 예탁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퍼나 아니면 뭐 부채 대비 영업이 요거는 좀 작게 나온 게 좀 운영이 실적 대비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죠. 예, 하나씩 한번 보면 일단 미래에셋은 뭐 제일 크죠. 예, 6조 이제 6천억 정도 되는 밸류고, 뭐 희석 물량은 따로 없어요. 예, 따로 없고 이거는 한 2.5 정도의 이제 배당금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요쪽 칸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장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건 영업이익 칸이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시가총액 한번 같이 보시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2020년, 예, 올해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예, 지금 뭐 미래에셋 대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3분기가 좀 떨어졌죠. 예, 3분기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약간은 제가 그래서 뭐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표시할 건데, 예, 노란색은 옐로우 카드고 그다음 빨간색은, 예, 레드 카드라 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건데, 우선은 뭐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3분기 때 영업이 떨어진 데는 그냥 옐로우 표시를 좀 해주는 거죠. 계속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옐로우 표시를 해주는 거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하기 전까지는 뭐 일단 옐로우로 좀 표시해주고, 뭐 다 지금 좋아요. 예, 유한타도 지금 보시면은, 예, 요쪽 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쪽 간 봐서 유한타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유진투자증권은, 예, 3분기에 좀 실적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옐로우 카드 해주고요. 예. 그리고 SK증권은, 예, 계속 뭐 증가하고 있죠. 뭐 1분기 때 좀 마이너스이긴 했는데, 예,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있는데도 다 옐로우 카드를 좀 주죠. 예,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몰라서 좀 마이너스 된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베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예, 괜찮은 거고, 뭐 현대차도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예, 한양증권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으면 이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도 대비해서 또 한번 영업이익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코로나 때는 좀 이슈로 좀 있었으니까 이때는 좀 무시하고 2분기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이제 꾸준히 더 늘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는 작년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1을 하나 뜬 게 있는데, 뭐 이런 건 좀 무시하고, 그래서 대부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삼성증권, 그 다음에 NH도 좋아지고 있고, 키움증권도 좋아지고 있고, 유한타도 좋아지고 있고, 예, 뭐 여기 하나투자도 좋아지고 있고, 이베스트도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 하나증권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영업이익률은 잘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채 비율을 한번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으로 봐서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따 나중에 이제 PER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채 비율도 비슷하게 하면 올라갈 거예요. 거의 이게 한 20배 정도 되는 것 같죠. 부채 비율이 이제 시가총액보다는 한 20배 정도가 좀 많은 것 같고, 뭐 대신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게, 뭐 자산도 그만큼 아마 있을 거니까, 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돈이, 영업이익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그리고 삼성증권도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듯이 부채 총액도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순서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어긋나는 게, 이 SK증권은 이제 부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고, 이제 이베스트는 이제 부채가 좀 높은 편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이 부채를 과연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가 더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면, 왜냐면은 솔직히 이 부채가 많다는 거는 좀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 예탁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뭐 고객 예탁금 말고 뭐 차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뭔가 운영하기 위한 돈을 많이 끌어들인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만약 잘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주가가 좀 더 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시가총액이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못 올라온 거니까요. 예, 보통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예, 유한타는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CB나 BW 물량이 거의 1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레드를 줄게요. 예,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19%가, 이 물량이 결국은 여기 합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지금 6,300억이 아니고 이거는 한 7,500 정도 되는 거죠. 예, 이거 합치면은 7,500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산 주가는, 이 금요일날 내가 이제 샀다고 하면 이제 3,175원이 아니고 거의 20% 더 합쳐진 그럼 600원 정도 합쳐질까? 600원 정도 좀 올라가야 되니까 19%니까 그러면 한 3,700원, 뭐 3,8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3,800원까지 올라도 실제적으로 이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은 거죠. 예, 나중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한타 증권은 저는 그래서 보통 뭐 CB나 BW 높으면은 좀 투자를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한타는 그 레드를 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걸 한번 좀 올라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은, 예, 일단 레드 받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빼고, 예,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걸로 쭉 넣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번에 이제 봐야 될 것은 PER이나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예, PSR이나 PER, 그 다음 부채 대비인데, 예, 요번에 이제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아까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었잖아요. 예, 이익률은 좋아지고, 뭐 매출에도 좋아지는데, 보시면은 이제 밸류가 좀 이제 숫자가 낮은 게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베스트도 뭐 0. 지금 이제 매출액 기준이죠. 매출액 기준으로 만약에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나오는 게 이제 PSR이고, 이제 PER, 이건 영업이익으로 제가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이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나오는 게 이제 PER이니까, 그러면은, 예, 여기가 숫자가 이제 낮은 게 좀 이제 좋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랑 영업이익도 부채 대비해서 영업이익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싱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이게 PER이 뭐 지금 영업이익 기준이 4배인데, 이게 4배도 아닌 게, 왜냐면은 제가 4분기 실적은 다 뺐어요. 4분기 실적을 넣어서 이제 밸런스가 이제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증시자금이 뭐 그거로만 볼 수는 없지만 매크로하게 이제 증시자금이나 신용잔고가 3분기보다는 뭐 결코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3분기 정도의 실적을 그대로 최소한 한 4분기에도 해준다. 매출액과, 예, 매출액과, 그리고 3분기에 영업이익을 해준다라고 가정이죠. 이건 너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절대 이럴 수는 없는데, 그냥 이 정도 그냥 똑같이 나왔다, 예, 이 정도만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밸류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면은, 네, 지금 뭐 PR 밸류는, 네, 지금 아까하고는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4배까지 떨어진 거, 아까 7배였거든요. 아까 7배였는데 지금 4배로 떨어진 거고, PSR도 3.8인데 이거 아까, 예, 여기죠. 예, 여기서 이거 없었다라고 보면 아까 0.45인데, 네, 0.38로 지금 떨어진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떨어진 거고, 이렇게 많이 지금 더 이제 밸류가 더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PR이 지금 2배밖에 안 돼요. 2.3배. 그리고 뭐, 예, 한양증권은 뭐 1.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이베스트나 뭐 한양증권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는 거죠. 예, 좋게 나오는 거고, 뭐 현대증권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부채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 기준도 뭐 키움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이 이 부채를 가져온 거 비해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배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삼성증권이나 뭐 NH투자증권보다는 뭐 이쪽에서 퍼포먼스가 좀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만약 증권주에서는 한 요게 5개 정도가 지금 좋게 보이는 거죠. 예, 좋게 보이고,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양증권이나 지금 뭐 현대, 이베스트, 근데 시총이 좀 작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정도가 저는 이제 좀 잘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거는 뭐 미래에셋이나 여기도 다 좋은 거 맞는데, 그냥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유한타는 일단 이거는 그냥 안 좋은 거 같고요. 그냥 CB나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뭐 BW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미래에셋이나 대신 여기 아까 노란색 했던 거는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좋은데,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퍼포먼스도 좋은데, 예, 그래서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뭐 키움 이베스트, 현대차증권, 한양증권 뭐 이런 데는 지금 뭐 4분기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각 증권사에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부채죠. 아까 얘기한 이제 증시 자금이에요.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보시면 올해 이제 3분기가 작년도 말보다 거의 뭐 키움은 지금 뭐 이게 한 11조죠. 예, 11조 9천억 되는 거고, 뭐 작년도 같은 게 6조 4천억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보시면 한 6조 한 1,000억 원인데, 작년도는 한 4조 3천억, 그 전해는 한 4조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증권사별로. 지금 뭐 삼성증권도 13조 4천억 하고, 작년도는 한 7조 정도 된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베스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한 예수부채는 요거죠. 예, 한 1조 한 3천억, 1조 3천억 되고, 작년도는 한 1조 정도 됐었죠. 예, 그리고 뭐 현대차 증권도 보시면은 뭐 한 2천억인가, 예, 2천억 정도, 2,891억이고 작년도는 1,412억이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도
예, 보시게 되면은 한 6천억이죠. 예, 6,600억 정도고 작년도 4,600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증시 자금이 보시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만약 요걸 이제 토대를 한다 그러면 한 뭐 12월 말 정도, 예, 12월 말이나 뭐 내년도 돼서 뭐 이 증권사에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부채가 얼마 잡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증감이 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데 3분기 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금액을 한번 보시고 이제 4분기에도 예탁금이 예수 부채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운영을 또 했을 테니까 뭐 그걸로 보시면은 뭐 증권사에 연락해서 이 주식 담당자한테 뭐 혹시나 뭐 예수부채 한 어느 정도 뭐 연말에 나오실 것 같냐고 뭐 한번 뭐 아마 월 클로징 아마 안 되면은 그게 이제 기말 클로징이 안 되면 아마 확답은 못할 텐데 아니면 뭐 증가 정도 3분기보다 좀 더 뭐 예수부채가 좀 증가한 게 했냐 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액대는 정확히 안 물어본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예수부채가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한 6,625억 정도 했는데 뭐 4분기에는 좀 예수부채가 좀 더 늘어난 편이냐 아니면 좀 줄어든 편이냐 뭐 이 정도는 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실적 파악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한번 봤는데 예,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싼 거죠. 예, 이렇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시가총액이 예, 뭐 1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이쪽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오나요? 예, 한양증권 같은 경우 20년이면은 지금 뭐 한 770억 되거든요. 예, 770억을 영업이익으로 버는데 뭐 시총이 한 1200억 밖에 안 되니까 2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800억 버는데 뭐 3700억 밖에 안 되는 거고 영업이익 이거 1600억 버는데 예, 한 3900억 예,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이건 이제 2배 좀 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PE 한 2.3배 정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한양증권은 너무 싸거든요. 근데 뭐 주가가 좀 낮아서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게 어떨지 모르는데 굉장히 좀 싸고 부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시가총액 싸면은 좀 예, 불안한 게 좀 있으니까. 예, 근데 일단 한양증권이 운영 면에서는 지금 뭐 숫자 면에서는 굉장히 제일 잘 나온 거죠. 예, 제일 잘 나왔다고 보면 되고 뭐 지금 뭐 한 이 정도까지는 다 잘 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여기는 이제 뭐 딱 봐도 부채 대비해서 위에 거보다 숫자가 다 높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좀 이제 불안한 거죠. 영업이 들쑥날쑥 했었고 영업이익이 3분기 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의 운영보다 영업이익이 좀 이제 퍼포먼스가 좀 낮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증권주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예. 4분기도 저는 이제 좀 그 거기 예탁감을 보고서 그렇게 나쁘지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증시 자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보고 아마 네이버로 보실까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좀 계속 좋은지 신용잔고도 좀 올라가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좀 투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이게 너무 들쑥날쑥인데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테이크로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증권주에 관련돼서 영상을 남겼고 3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2분기보다 잘 나온 이 증권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